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로 도구로 팟캐스트. 어우, 저희 옆에 저희 개가 짖는 줄 알았는데 사가 짖었군요. 아니 뭐 그런 능력이 다 있어? 저 잘하죠? 네. 아 깜짝이야. 저희 오늘은 지난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특집 방송에 이은 두 번째 특집 방송입니다. 아 연속 2회 특집 방송.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셋이서 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허점과 구멍에 대해서 이 따발총을 너덜너덜해질 정도 쐈는데 그 이후에 이 PD가 이 혼신의 힘을 공을 들여서 그렇죠. 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미국인 반응이란 컨텐츠를 편집을 했고 네. 저희 셋이 또 나가고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 그렇죠. 막 유튜브, 네. 네이버, 뭐 페이스북. 뭐 반응이 어땠나요? 네이버 메인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 이 골방에서 이 팟캐스트 하지만 네이버 메인에 이 컨텐츠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뿌듯합니다. 반응 좀 알려주세요. 예, 싸는 이제 또 이 한국 또 이 온라인 쪽을 잘 기웃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반응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극과 극이었습니다. 극과 극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 유튜브나 네이버 메인은 반려인 비반려인들한테 더 노출된 곳이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나 아니면 동그라미 또 동물 보호단체인 카라 이런 데 나갔는데 거기는 반려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근데 반려인들 가는 곳에는 야, 이 대책 당연히 말 안 돼. 역시 미국인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 옆에 선진국 봐. 저 꼬마애가 국가 이 정책 만든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인터뷰 중에 이제 꼬마애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게 이 정책을 불편해 하시는 댓글이 많은 반면에 이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에게 공개된 이 사이트인 유튜브나 네이버 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 그런가요? 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네. 야, 이게 욕먹으려고 만든 컨텐츠가 아닌데 이게 뭐 반응일 뿐이고 우리 생각이 그렇죠. 아니라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저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뭐 그 반응이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너희들 개빠 개빠라고 하더라고요. 개빠란 용어 저 처음 봤는데 거의 뭐 일베 이런 데 나오는 어투의 공격적이고 이 무례한 이 어투들 있잖아요. 그렇죠. 난무했습니다, 진짜. 원래 인터넷이 조금 비겁한 곳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욕을 막 먹으니까. 아 그리고 막 저기 저는 반응이라고 올렸는데 분명히 반응이라고 올렸는데 왜 이거를 비교 영상이라고 올려놨냐 막 이러고 비교가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체도 그냥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반대하기 위한 그렇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을 연달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그분들의 이 분노, 비반려인들의 분노. 왜냐하면 이 그분들이 분노하고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합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개들과 진짜 모든 비반려인도 인정하고 이 반려인들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이 길을 모색할 수가 있나 네. 이런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아요. 뭐 따발총을 맞으면서 좀 아프긴 했지만 어차피 저희 목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이유는 개선시키기 그렇죠. 위함이죠. 그 그렇죠.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 의견의 충돌도 있지만 이제 그게 목표니까요. 저희 뭐 따발총 날려주신 분들 욕먹는 거 싫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욕도 관심이기 때문에 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꺽.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가족 욕, 부모 욕하는 거 빼고는 맷집이 강합니다. 마구 욕 날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 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예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비반려인들의 이 분노, 공격성을 예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댓글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렇죠. 두렵고 불안하니까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댓글들이. 네, 이게 개랑 원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입마개 하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들의 공격성 어떻게 예방해보자는 차원에서 입마개 나온 건데 개들의 공격성이 왜 나오냐면 이유가 많습니다. 이제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의료적인 이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처벌의 기억도 있고 근데 가장 흔한 게 가장 많은 대다수 이유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네, 네. 이 fear와 anxiety 영어로 하면 이게 공격성을 만듭니다. 그건 뭐 동물이 아니더라도, 사람도 동물이지만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이 분노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네. 비반려인들의 이 공격적인 댓글과
애들 입막이 무조건 씌워야 돼 뭐 이런 것들. 예. 네. 근데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책에 대한 두려움 분노가 있죠. 그 그렇죠. 정책을 마구 욕하죠. 그럼요. 공격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사랑 EPD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누구한테 좋을까요 했을 때 비반려인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그냥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실히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반려견과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려인과 비반려인 어떻게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큰 맘 먹고 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하나요? 뭐 EPD랑은 얘기했는데 또 모른 척합니다. 또 네. 네. 오늘 이 싸의 베일을 또 심하게 한 커플 벗겨보려고 합니다. 아. 뭐 어떤 베일을 벗기려는지 좀 예상이 됩니까, 싸? 이제 저희 이 도구루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EPD는 같이 알렉스하고 영상도 만들고 팟캐스트 도대체 싸는 미국에 왜 있을까? 저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과학자라는데 걔 엄마기도 하고. 근데 오늘 싸의 직업을 정확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큰 껍질을 벗기시네. 왜냐면 오늘 주제에 있어서 싸가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사람 간의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 두려움, 이런 거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전문가죠, 전문가. 그 사회의 직업을 우선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예. 제가 한번 쭉 읊어볼까요? 이 사회의 이 과거에 대해서, 이 커리어에 대해서. 과거는 빼시고. 네. 그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 이 전문가로서, 이 전문 직종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쑥스럽기 때문에 그거 제가 좀 그걸 잘. 보통 이런 소개는 네. 예, 옆에 진행자들이 해주고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정도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닙니다. 참고로 사가 상당히 겸손합니다. 이 자기의 잘난 점을 잘 얘기 못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는 이제 우선 정신과 의사고 오늘 베일을 벗긴 겁니다. 직업적으로. 예. S대를 나왔고, 네. 네, 이제 S대 하면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겠지만 흔히 생각하는 그 대학이 있죠, 서울에. 네, S대를 나왔고 대학을 나오고 정신과의 뜻을 두고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엑스턴십이라고 해외에 가서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갖고 연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엑스턴십을 2년을 하고 예. 미국에서. 정신과 쪽으로 했죠. 그렇죠. 이 신시내티, 뉴욕, 아틀란타 이런 데를 돌면서 엑스턴십 2년 동안 하고 보통 한국에서 엑스턴십 그러면 뭐 몇 개월 뭐 하고 엑스턴십 했다 이런 분들 많은데 2년을 했습니다. 저는 2년을. 뭐 능력이 부족해서 2년을 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수양을 쌓기 위해서 2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을 했고. 예, 경험치는 잔뜩 쌓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남부 최고의 대학인 에모리 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이 프로그램도 이수를 했고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정신과로 레지던트를 또 있었고 알러게인이 제너럴 하스피틀 AGH라는 병원에 있었고 지금은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의대 하면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박수 아직 또 있나요? 네. 뭐 미국? 뭐 엘러게니 뭐 어디? 뭐 에모리? 난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서 하버드는 아실 거잖아요. 하버드. 그렇죠. 하버드에서도 이 면접이 통과됐지만 나는 소아정신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존스 홉킨스를 갈 거야. 이러고 존스 홉킨스를 선택한 정신과 의사 싸입니다. 야,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싸가 막 중간에서 끊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 아니. 손짓마저 겸손하세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아니, 이 왕껍질을 벗기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는 지금 미국의 볼티문 이 존스 홉킨스라는 의대가 이제 병원이 이제 전 세계에서 탑 뭐 세 손가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좋은 병원인데 이 병원이 볼티모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볼티모어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는. 네. 네. 저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대단한 분을 지금 진행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소개를 안 했지만. 네. 영광 굴기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진행자로 모시면서 아무래도 이 정신적인, 행동학적인, 심리학적인 측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우리 반려견 쪽에 있어서도 그런 지식과 경험을 좀 전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모셨는데 개엄마는 개엄마야. 이 개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 이 반려견 트레이닝의 이 과학적 원리라는 게 다 이런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이론에서 다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무튼 저희가 사회의 이 커리어를, 직업에 대한 걸 제가 쑥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껍질을 벗길 줄 몰랐습니다. 직업 하나 벗긴 겁니다. 직업. 네, 이제 직업 하나 네. 벗긴 겁니다. 그렇네. 이제 직업 하나 벗겼네. 아니 뭘 더 벗기시려고? 아직 뭐 겹겹이 쌓여있죠 아직.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반려인과 이 반려인들 사이에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른데 이 입장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가 좀 의견을, 전문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흔한 장면인가요? 그거보다도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자면 이게 제가 워낙 영어로 정신과를 공부해서 영어가 좀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해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개 쪽에 이 트레이닝을 네. 공부하지만 인간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개 쪽으로 같이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물어보고 왜 또 뭐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 합니까? 급하시네. 급해요. 뭐 어디 적어놨습니까? 할 얘기 많습니까? 저 아시잖아요. 할 말 많아서 나온 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 책들을 많이 봤는데 선택적 지각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예시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도 알렉스는 이제 예시가 좀 연구 뭐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사람의 생활에서도 이런 예시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다면은 대체적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를 정의를 해주죠. 선택적 지각이 무엇인지. 일단 쉽게 말을 하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지각으로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선택적 선택해서, 지각이라는 거는. 그 나한테 유리한 면만 본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것만 바라보는. 네, 꼭 나한테 유리한 거가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요. 네. 마트를 갔는데 내가 맛있게 먹은 과일만 계속 사요. 다른 과일들이 맛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아니야 이것만 맛있었어. 이것만 살래. 이것만 살래.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또 담배가 나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냥 나빠. 그렇네. 나처럼 담배 피우면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네. 저는 그리고- 연기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정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룹에. 그렇죠. 네. 그룹에 속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선택적인 지각이에요. 그쵸. 굉장히 흔해요. 그냥 우리 정치와 일상에. 종교가 이제 가장 설명시켰겠네요. 네, 네. 네. 선택적 지각을. 그렇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저는 이번에 그 반응에 그렇게 크게 놀랍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가 없는 사람이라는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해결책을 보려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개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그거 의견만 얘기하는 거고 네, 반려인은 또 반대인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렌드를 쫓는 거 네. 또는 어떤 팔을 갈라서 진행을 하는 거, 많은 일들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삶보다는 뭔가 메인스트림에 합류돼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덜 불안하고 그렇죠. 심리적 안정이 그렇죠. 생기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랑 축구를 하는데 다들 시뻘건색인데 날 파란색만 입었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저기야, 그거는 저. 몰매를 당하겠죠. 네. 어디 파란색을. 네. 이 선택적 지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했던 주제로 넘어가고 이 선택적 지각을 대입해 보면 반려인들과 비반려, 나는 개와 사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적인 지각을 하는 거고 네. 비반려인당 개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적 지각을 해서 이 선택적 지각끼리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저 지금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나오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갈등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좋은 리더는요, 네. 이런 선택적 지각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쪽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리더이자 모험 답안이 나오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렇죠. 뭔가 페어한 답안이 나오는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택적 지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사회 문제가. 네. 저는 이게 사회 문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하나의 네, 법안이 아니라 지금 그 사회 문제 되게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개들과 함께 사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또 반대로 개와 함께 사는 분들도 많고 그 이 둘이 싸운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안을 뭐 저희끼리 생각하는 답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주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메인스트림에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나 반응을 살피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또.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또 더 강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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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혹시 방관자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잘 알죠. 들어보셨어요? 예. 아, 이거 우리 무슨 심리학식 팟캐스트를 변한 듯한 느낌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예. 반려견 방송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bystander effect라고 해가지고요. 1964년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사건 일어나 네, 아, 여기에서 압니다. 그 뉴욕에 어디 여자가 죽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키티 제노비스라는 네, 네. 여자가 아파트 밖에서 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네.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보고 유명했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네. 신고도 안 했고. 신고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사회 심리적인 어떤 이슈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그걸 파고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방관자 효과에 기여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책임감 분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답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방금 뭐 만화책에서 보면 점점점 하고 위에 이게 좀 참새가 찌익 하고 날아가는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좀 주체가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하신 이유가. 사회적인 영향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은 조금 비겁한 공간이잖아요. 네.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냥 막말을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으쌰으쌰 해서 욕도 나오고 뭐 네. 나쁜 의견도 막 나오고 이러면은 네. 그래 나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분명히 반려인도 보고 비반려인들도 보실 텐데 우선 비반려인들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유튜브 댓글을. 이 개빠들아, 니네들 편향되는 이 사고방식. 그 누구는 되게 진짜 인종차별주의적인 역시 백인 여자들은 개빠들이야. 뭐 이런 얘기부터 네, 이 쭉쭉쭉 달리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개를 사랑하시고 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보셨을 텐데 왜 댓글을 안 남기실까? 그렇죠. 일종의 방관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많은 댓글 중에 혹시 정말 합리적인 댓글을 다신 분이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요. 또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모두가 반대할 때 혼자 찬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어떤 두 줄기의 흐름이 쫙 가고 있는데 네. 잠깐 빠져나와서 혼자 소외된 목소리-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그런 거 잘하는데. 근데 이게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쉽지는 않지만 거기서 잠깐 벗어나야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가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거를 미처 이제 이런 반응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비반려인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가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입마개를 예,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비관리 입장에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분들과 반대를 하는 지금 반려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에 우린 형평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안전과 비안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논지를 지금 전혀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반대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비반려인들한테. 예, 비반려인들한테. 그러니까 비반려인들 전부가 아니라 다 이 싸- 법안을 찬성하는 예, 분들한테. 네. 다 싸잡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사회에서 요새 이 반려 문제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성범죄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댓글들 보면은 여자도 성범죄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니까. 수치상 남자가 일단 무조건 많아요. 네. 성범죄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누군가가 법을 남자들은 다 성범죄 일으키니까 다 거세시켜야 돼. 그럼 안전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마개를 씌우는 법안은 반려인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살짝 후회를 했던 점이 좀 있긴 있어요. 좀 어떤 말씀드려도 점이 될까요? 후회됐나요? 저는 반려인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털가족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제 털가족을 사랑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반려인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반려인의 입장에서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분들의 입장도 조금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반려인들의 동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이 살아가야 네. 되니까요. 그렇죠. 너는 개빠고 나는 비개빠니까는 싸워. 이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서로 불행한 거,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 머즐, 그 입마개의 동의를 하신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알렉스? 비반려인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두려움이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 반려견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이고 네. 정말 내 자식 같은 존재지만 비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털 날리고 시끄럽고 그렇죠. 더럽고. 나는 더럽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뭐 어렸을 때 개한테 잘못해서 꼬리 살짝 밟았다가 얼굴을 물렸어. 개만 옆에 와도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분들, 이런 비슷한 분들도 많아요. 그냥 네. 거리에 시한폭탄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렇죠. 눈에만 그분들 보여도 입장에서는. 공포가 확 두려움이 자극되고. 네,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그 공포가 대상이 사실은 책임을 못 진 보호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혹시 개한테 가는 거죠. 걔한테 간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혹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죠. 괜히 먹혔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제가 차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 그 사고 책임을 차한테 물리는 거죠. 그렇네. 그러네요. 이 PD 가끔 되게 날카로운 네. 네. 그 네, 시각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렇죠.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죠. 법정에 세울 건가요, 차를?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결론 쪽으로 좀 이제 다가서 보자면 운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사건으로 다시 이 이슈로 넘어왔을 때 비반려인들보다는 개와 함께 사는 보호자한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결론으로 맞아요. 와보면 네. 어차피 개와 사는 거는 보호자들이지 비반려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차를 모는 사람이 행인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반려인이지만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는 거는 특권이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권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특히 여자분들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겪는데 네. 이 연약한 여자 보호자분들이 자기 반려견들 혹시나 좀 대형견들이 있다면 더 그런데 엄청나게 좀 화난 일들 많이 겪긴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지난번에 싸도 얘기했지만 곰이다 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렇죠. 더럽게 개를 왜 키워? 뭐 이런 얘기부터 별일을 다 듣습니다. 이 보호자들이. 그렇죠. 정말 화난 일이거든요. 네. 안 그런데 내 애들은 내 개는 안 그런데.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생겼냐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두려움을 자극한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아까 이 PD가 얘기한 운전자 과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의 반응을 어떻게 바꿉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생각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저의 태도를 바꿔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답인데 이제 좀 더 연장해서 얘기를 보자면 이 개를 더 잘 아는 거는 비반려인이 아니라 반려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개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행인이 아니라 운전자가 차를 잘 알아요. 네. 그 차를 잘 운전을 하면 습득을 하고 운전법에 대해서 네. 이 차에게 이 PD 너무 잘했다 생각해 보니까. 반려견을 잘 교육을 시키고 네. 정확한 매너를 지킨다면 네. 이런 일들이 더 줄어들 테고 네. 비반려인들과 반려인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될 거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에서 본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또 콘텐츠가 하나 나갈 텐데 지난주 저희가 뉴욕 센트럴파크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랬죠. 어우, 추운 날. 잠깐 예고를 하자면 뉴욕 센트럴파크는 아마 청취자분들 깜놀하실 텐데 개들을 아예 공원 전체에 풀어버립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네. 엄청난 곳이에요. 완전 개천국이에요. 개천국. 아니 이게 정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독파크가 있다며 정해진 펜스에 이렇게 개들이 울타리 안에 푸는다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건 줄 네, 알았거든요. 그 넓고 넓은 공원에 개들을 그냥 풀러도 됩니다. 몇 군데 빼고 저수지 뭐 이런 데 네. 빼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뭐 어떤 게 전제적으로 있겠습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은 신뢰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 또 신뢰관계 이전에 반려인들이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킨 겁니다. 그렇죠. 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엔 뉴스에 미국에는 그 기차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차 사고도 그렇지만 왜 비행기도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은 일단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탑승자와 그 비행기 회사와 그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비행기 회사들은. 신뢰가 깨지기는 쉬운데 쌓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하죠. 네. 홍보, 뭐 이벤트, 서비스도 더 서비스, 개선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네. 뭐 이런 보고 엄청나죠. 네.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신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신뢰를 어떻게 만드냐? 솔직히 보호자분들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쉬운 게 내 개가 산책 나가서 똥 누면 똥 줍고 그럼요. 그렇죠. 안 줍는 분들 아니니까 개 더러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보호자가 이 개 키우는 사람들 욕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꼭 리시를 채우고 네, 리시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네. 개의 목줄과 내 손을 연계해주는 줄 네. 그걸 반드시 하고 왜냐면 네. 개를 정말 공포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남을 위한 이 선택이기도 하고 내 개를 위한 선택이기도 한 겁니다. 네. 이 관리의 툴입니다. 리시라는 거는 네,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관리 도구. 네, 근데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리시를 안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 음식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 남의 테이블 가가지고 막 남의 테이블 음식 주워 먹는 아이. 네, 그렇죠. 그쵸. 정말 보기 얘기하자면. 싫은 거거든요. 그거는. 네, 맞아요. 보기만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아이는 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좀 용납할 수는 없는 그런 매너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손 씻기 다시 말씀드리면 똥 잘 줍고 리시 꼭 하시고 좀 더 확장을 하자면 내가 우리 개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이 운전자가 자기 차를 잘 기능을 이해하듯이 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개들이 공격성이 안 나오게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게끔 사회화 교육을 강아지 때부터 잘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선행이 된다면 그리고 아까 사가 얘기한 듯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네. 분명히 신뢰는 차차 회복이 될 겁니다. 거기다 덧붙이고 싶어요, 저는. 어떤 걸 붙이죠? 조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알렉스가 자기 개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좀 공격적인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또 뭔지 압니까? 내가 내 개를 잘 아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내 개를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착각이죠, 되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개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개를 사랑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개가 우리한테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 같은 존재지만 그냥 네 발 달린 맹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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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개를 키우는 거는 특권이 아니에요. 제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에요. 그거는 반려인으로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 이제 조금 방송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혹시나 오해를 하실 것 같은 청취자분들 있을 것 같은데 니네들 어디 뭐 미국인 반응 영상 컨텐츠 하나 올렸더니 비반려인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그분들 너무 옹호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선택적 지각을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난 방송 이후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 보호자들의 네. 노력. 네. 그렇죠. 아, 이 비반려인들, 이 개사랑스러운 건 모르고 왜 이렇게 저렇게 날뛰지? 그들한테 이해를, 우리 개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신뢰를 쌓아야죠. 좀 그런 거죠. 이제 뭐 나는 재밌는 장난을 친구한테 계속 싫어하는 친구한테 그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면 정말 되게 억울한 표정이야. 엄청 많이 당한 것 같아, 그 장난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렇지, 있잖아요.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아, 무지라는 말이 맞나? 한국말로? 예, 무지. 무지. 잘 모름. 잘 모르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이해시킵니까? 그러니까 비반려인들한테 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개들이 그렇게 다들 공격적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마개를 채우고 사회적으로 개들을 더 부정적으로 보면은 공격성이 더 형성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비반려인들이 상식선에서 좀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도움돼요. 네,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양쪽 비반려인 대 반려인의 이 분쟁은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특집 방송 두 번째를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사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합리적인 큰 그림을 보자. 선택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뭐 금방 저희 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생각보다 짧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30분이 넘어섰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 사소개를 한 10분 또 거창하게 얘기하고 뭐.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정말 생각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보호자분들 해답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이 청취자분들 대부분 반려견과 함께하는 보호자분들이실 텐데 해답은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가 비반려인들을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건 저희한테 해답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정말. 모습 보여주면은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이미지도. 네. 그리고 개라는 게 정말 우리와 함께 옆에서 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없앨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을 위해서 저희가 또 뉴욕을 또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추웠습니다, 그날. 춥긴 했지만 저희가 추운 와중에 갔는데 정말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무슨 컨텐츠 나갈 텐데 여기도 또 누가 따발총 쏠지 모르겠는데 쏘겠죠, 당연히. 결국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지만. 근데 반려인과 네. 비반려인들 저희가 인터뷰를 다 땄는데 누구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이 개들 푸는 거에 있어서. 네. 근데 그거는 전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한 이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인터뷰를 하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갔었는데 진짜 한 분도 없었어요. 조만간에 이제 또 이 PD가 열심히 또 혼신의 힘을 쏟아서 또 컨텐츠가 나갈 겁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따발총 날려주십시오. 저희 좀 결론을 짓자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네.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갈등 구조로 가면. 그리고 해답은 우리 반려인들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 개들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를 더 잘 지키고 네. 더 나아가서 교육과 사회화 같은 것까지 더 신경을 쓰면 분명히 비반려인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다가설 것이다. 네. 네. 저희 도구루의 생각입니다. 네. 비반려인들의 두려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 지면서 싸의 인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싸의 오. 인용. 미국 작가 워스턴 스웨트 마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단축시킵니다. 우리 목표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선택적 지각
그리고 방관자 효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평등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한 발 뒤로 잠시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